당신이 매일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가족까지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말만 안 했더라면 지금쯤 건강도 인간관계도 모든 게 더 좋았을 겁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나의 인생이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말 한마디로 빛나고 존중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쉽게 간과하지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 할머니는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은 그릇이다. 같은 내용도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단다. 이 지혜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제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 고향에 두 약국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북적이는 약국의 문영호 약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은 할아버지께 꼭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 드릴 거예요. 규칙적으로 드시면 한 달 후에는 활력이 돌아오실 겁니다. 반면 한선한 약국의 윤태식 약사는 똑같은 약을 주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나이가 드시면 회복이 더디니까 기대는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영호 약사의 약이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은 같은데 약사의 말이 약의 효능까지 바꾼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를 담고 그 에너지는 듣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에서도 말의 힘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회사의 김 부장은 평소 동료들에게 지난주 정말 고생 많았어요. 박 대리가 준비한 자료는 특히 훌륭했어요. 이번 주도 우리 모두 힘내서 해봅시다 라는 격려와 칭찬이 가득한 말을 주로 하였고, 이에 반대로 박 부장은 도대체 실적이 왜 이 모양인 거죠? 이런 엉터리 자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음에는 절대 이딴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라는 비난과 질책이 섞인 말투로 직원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정확히 1년 후 김 부장팀은 회사 최고 성과를 냈고 박 부장팀은 절반이 퇴사했습니다. 단 몇 마디 말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말의 힘은 개인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 친구 김기철 씨는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매일같이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질 거야. 내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그는 2년 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말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또한 이웃에 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늘 우리 자녀들 각자 삶이 바쁘지만 그래도 연락해주니 고마워.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에 감사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말순 할머니는 자식들은 다 나를 잊었어. 늙어서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운 줄 몰랐지. 라고 하셨지요. 영자 할머니는 항상 웃음이 가득하고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지만 말순 할머니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우리가 심은 말의 씨앗은 그대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감사의 말을 심으면 행복이, 원망의 말을 심으면 외로움이 자라납니다. 말이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한 병원 연구에 따르면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의사가 효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한 환자 그룹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라고 말한 그룹보다 회복 속도가 30% 더 빨랐다고 합니다. 제가 25살 때의 일입니다.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중요한 서류를 잘못 처리했을 때 두 선배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선배는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해. 다음에 주의하면 돼. 내가 성장할 거라 믿어라고 했고, 다른 선배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어떡해. 너는 이 일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선배의 말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은 제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결국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지요. 만약 제가 두 번째 선배의 말만 들었다면 저는 아마도 그 길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말은 에너지이고 씨앗이며 우리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반복하는 말은 우리가 믿게 되는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은 다시 우리의 행동과 결과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주변 환경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을 모으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마치 자석처럼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감사합니다와 도와드릴게요입니다. 이 말들은 풍요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돕는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때 우리의 삶은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반면 가장 해로운 말은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항상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기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우리는 평생 수억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짜는 실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말은 마법과도 같아서 내가 뱉은 말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의 힘을 활용하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물을 주고 가꾸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에 씨앗을 심어 어떤 인생의 정원을 가꾸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우리는 말의 중요성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말들이 우리의 운을 바꾸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여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 말이 운명을 바꾸는 구체적인 사례와 실천법을 알아볼까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행운을 불러오는 5가지 말은 일상에서 매일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 마법의 말은 이해합니다입니다. 이 말은 갈등 상황에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가족 기업을 운영하는 권혁준 회장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일부는 구조조정을, 다른 쪽은 사업 확장을 주장했죠. 혁준 회장님은 양측 의견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의 의견을 이해합니다. 모두 회사를 위한 마음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긴장된 분위기가 풀어졌고 두 방안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했습니다. 이해합니다라는 말이 회사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두 번째 마법의 말은 제 실수였습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뢰가 따라옵니다. 의사 정소영 박사님은 환자의 상태를 잘못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사들은 책임을 회피하라고 했지만 소영 박사님은 환자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 제 판단이 잘못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은 소송을 취하했고 오히려 소영 박사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환자는 크게 늘었고 병원 내 신망도 높아졌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라는 정직한 한마디가 그녀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 마법의 말은 함께 해결해 봅시다입니다. 이 말은 문제 앞에서 연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제주도에서 펜션을 운영하는 김지연 씨는 태풍으로 시설이 파손되었을 때 예약 고객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풍으로 시설이 일부 파손되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휴가를 위해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많은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복구를 도왔고 일부는 예약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펜션은 빠르게 복구되었고 지연 씨는 평생의 단골 고객을 얻었습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라는 말이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것이죠. 네 번째 마법의 말은 당신 덕분입니다입니다. 이 말은 상대의 공헌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써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대전의 중학교 교사 박민국 선생님은 매년 수학 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의 비결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마다 내 덕분에 새로운 관점을 배웠어. 내 질문 덕분에 더 좋은 설명 방법을 생각하게 됐어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인정의 말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웠고 그들은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민국 선생님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수학자,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말이 학생들의 재능을 꽃피우게 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법의 말은 괜찮습니다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실수나 단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포용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이상철 씨는 주민들 사이에서 평화지킴이로 불립니다. 이웃 간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는 양쪽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 모두 힘드셨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의 중재로 아파트 내 분쟁은 줄었고 공동체 활동은 활발해졌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그의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 단지의 갈등 중재자로 활동합니다. 괜찮습니다라는 말버릇이 그에게 새 기회를 가져다 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우리의 관계와 운명을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앞서 소개한 5가지 마법의 말들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말들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말을 사용할까요? 그것은 대부분 습관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투를 따라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말은 의식적인 노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말 메모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한 말 중에서 가장 긍정적이었던 말과 부정적이었던 말을 짧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의 품격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여러분의 운도 달라질 것입니다. 반면 우리 삶에서 피해야 할 말들도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어차피 안 될 거야. 항상 내게만. 이런 일이 같은 말들은 우리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행운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 마치 독약처럼 우리의 마음과 기회를 해치게 됩니다. 60년 넘게 인테리어 사업을 해온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늘 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겠어.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 따라갈 수 없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미나에서 강사의 조언을 듣고 말투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 나는 경험도 많고 새로운 생각도 받아들일 줄 아는 게 내 장점이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의 마음가짐이 바뀌었고 70대에 접어든 그는 젊은 디자이너들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업계에서 황금손이라는 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의 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로 경기도 화성에 사는 정미란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란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재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걷기 매우 힘들 것이라고 했지만 미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잘 걸을 수 있어. 내 몸은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라고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예상과 달리 미란 할머니는 1년 후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동네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이 그녀의 회복 의지를 키우고 실제 신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말의 품격을 높이는 또 하나의 비결은 먼저 듣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나서 말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도 더 품격 있게 나오게 됩니다. 서울에서 40년간 중개사로 일해온 박정호 씨는 이런 경청의 힘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는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후 고객의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다시 들려주었습니다. 이런 경청의 자세 덕분에 그는 마음을 읽는 중개사라는 별명을 얻었고 입소문만으로도 충분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 있는 말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행운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운을 부르는 5가지 말과 그 활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소중한 지혜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말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의 품격을 높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의 힘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내뱉는 말이 단순한 소리의 진동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타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세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신중하고 품격 있는 말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80살의 조명자 할머니는 마을에서 행복전도사로 불립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첫마디로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하루 종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넨다고 합니다. 명자 할머니의 집에는 항상 이웃들이 모여 차를 마시고 손주들이 찾아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하지만 좋은 말 한마디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 그것이 내가 가진 가장 값진 선물이야. 둘째, 오늘 배운 5가지 마법의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이해합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함께 해결해 봅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이런 말을 의식적으로 사용해 보세요. 서울에서 50년 동안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해온 60대 후반의 김정호 선생님은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건강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그가 아픈 이들에게 단순히 처방전만 건네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존중이 담긴 말을 전할 때 환자들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정호 선생님은 말합니다. 약은 몸을 치료하지만 말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치유되면 몸도 따라옵니다. 셋째, 말 메모장을 꾸준히 활용해 보세요. 하루가 끝날 때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가장 긍정적이었던 말과 부정적이었던 말, 한 가지씩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작은 성찰이 쌓이면 말의 품격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는 72살의 이영수 씨는 은퇴 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으로 말 메모장을 쓰기 시작했고, 한 달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난 이제 쓸모없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그런데 메모장을 통해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깨달았죠. 이제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오늘은 또 다른 하루, 새로운 일이 생길 거야. 넷째, 말의 품격은 듣기에서 시작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습관을 들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진심으로 경청할 때 우리의 말도 더 깊고 품격 있게 나옵니다. 듣는 것은 말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60대 중반의 박미경 씨는 지역에서 지혜의 여인으로 불립니다.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는 이웃들이 많은데 미경 씨는 항상 먼저 충분히 듣고 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어요. 다만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이죠. 다섯째, 자신에게 하는 말에 특별히 주의하세요.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자신에게는 가혹한 말을 합니다. 난 바보야, 난 늙었어, 난 할 수 없어 같은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부정적인 말은 포기의 씨앗이고 긍정적인 말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말의 품격에 관한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실천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기에는 우리가 쌓아온 물질적인 것들의 가치가 점점 줄어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에 담긴 지혜와 따뜻함, 그리고 품격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70평생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랑과 감사의 말을 나누었는가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 것은 우리의 말과 그 말에 담긴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의 품격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경험한 말의 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소중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감사한 말들로 가득 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풍요로운 하루 되세요.